네, 반갑습니다. 네, 상관이 있고 식신이 있죠. 이거를 이제 합해서 식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식상, 말이죠, 말. 행동, 가는 길. 당신은 어떤 길로 가는가?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또 식신을 보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조모죠, 조모. 조모가 되고 또 외조부가 됩니다. 식상은 조모면서 외조부가 되겠죠. 또 장모가 되죠, 장모. 장모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 보면 조부가 되고 외조부도 되죠. 또 장모가 아니라 자식이 되죠, 자식. 자식이 되는 이런 차이가 있죠. 장모와 자식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병화일간 여자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진토라고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이 개수가 이제 관성이죠. 정관이죠. 정관이고 이 배우자, 여기가 배우자였던 공간, 또 배우자 궁이고 배우자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배우자의 일지는 항상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의 어떤 공간, 자리, 또 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개수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죠, 남편. 네, 내 남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 사주에 식상이 많으면 여자 사주에 이런 식으로 식상이 많으면 무진이라고 이렇게 되고 식상이 많으면 이 관성 개수든 뭐 임수든 또 자수든 해수든 전부 관성이죠. 이게 남편성인데 남편성이 위험하죠. 위험. 이 식극관이죠. 상관도 관을 치는 거니까 아주 나쁜 거죠. 하지만 식신도 이게 다 하면 많으면 관을 칩니다. 근데 식신이 많으면 상관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상관은 그대로 상관이지만 식신이 많으면 상관작용을 한다. 그래서 남편을 극한다 이런 얘기죠. 여자 팔자에 식상이 많으면 남편을 극하기가 쉽다. 남편이 뭔가 잘 안 풀린다 이런 얘기죠. 안 풀린다. 그러면 병화 여자 일간이 진토를 놨거나 밑에 깔았거나 아니면 이게 없더라도 뭐 병신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떻든 간에 진토가 있다면 이 관성의 고가 되죠. 고. 임수 같으면 이제 묘가 되고 임수 같으면 진토의 묘가 되죠. 묘. 진토의 묘가 되고 개수 같으면 고가 되죠. 이렇기 때문에 병화일간이 진토를 가지고 있다. 이게 시지에 있든 뭐 상관이 없죠. 연지에 있든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서 식상이 많다. 이럴 때 남편이 이게 안 좋은 거죠. 안 풀려요. 사업이 안 되든 뭐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든 건강이 아주 나쁘든 안 풀리는 거고 또 이렇게 되면 남편을 일찍 보내죠. 사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떤 어머니들이 사주를 가지고 와요. 내 자식이 사귀는 여자인데 이 여자애가 내 자식아 궁합이 맞는지 며느리감으로 좋은지 한번 봐달라. 이런 경우 참 많죠. 그럴 때 이 여자가 식상이 많으면서
관성에 이 고를 가졌을 때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절대로 결혼을 시켜서는 안 된다. 남편이 일이 안 풀린다 이런 얘기죠. 이 여명이 이 간목 여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관은 정관이죠. 정관이고 편관이니까 정관 편관이니까 남편성이죠. 남편성인데 그런데 이 축이 이 금은 축에 입고되는 거죠. 축이 관고가 되는 거죠. 간목 여자 입장에서 보면 관성이고 축이 관의 고가 되는 겁니다. 이 축을 가지고 있을 때, 축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상관이 많을 때, 이럴 때, 예를 들면 대충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갑오일주 상관이죠. 갑오일주 여자가 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관고를 가지고 있을 때, 또 이렇게 정사라든가 이렇게 많을 때, 상관이 많을 때, 병호라든가 이런 식으로 식상이 아주 많을 때, 이럴 때 그러면서 남편의 갑오일주 여자가 남편의 고를 가졌죠. 이럴 때는 남편이 뭐 여기 나와 있든 혹은 여기 그냥 이렇게 숨어 있을 수도 있죠. 지장간에 축중에 계신기니까 여기 이게 남편성이죠. 이럴 수도 있죠. 이럴 땐 이 남편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남편이 뭐 사업이든 뭐 승진이든 뭐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건강이 나빠지고 또 남편이 명이 짧으면 거의 사별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주면 이 여자분은 결혼을 하면 안 되죠. 아이는 문제가 되는 게 아이는 차후 문제고 결혼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결혼 자체를 하면 남편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거죠. 남편이 안 풀리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여자도 고통스러운 거죠. 이 여자 때문에 남편이 안 풀리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남편 입장에서도 안 좋지만 이 여자분도 역시 자기 남편이 건강이 안 좋고 사업이 안 되고 뭔가 일이 안 된다면 남편도 부인도 힘든 거죠. 이 무토 입장에서 관성은 이제 을이죠. 갑이나 을인데 미가 이렇게 있겠죠. 미. 그러면 이제 관고죠. 관고. 관고가 이렇게 있고 무토에서 무신이라고 치면 식신이죠. 식신이 되고 뭐 을미가 이렇게 있다 관고가 되죠. 관고가 되고 경신이다. 뭐 신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죠. 이런 구조도 마찬가지죠. 을목이 관성인데 관성이 나와 있든 나와 있지 않든 뭐 상관이 없죠. 이렇게 식상이 이렇게 왕하고 관의 관성의 고를 가졌다. 미토가 고죠. 가졌다. 또 식상이 많다. 이렇게 되면 여기도 역시 똑같죠. 남편이 잘 풀리지가 않는다. 남편이 결혼과 동시에 원래 잘 나갔어요. 남편이 잘 나갔는데 이 여성분과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 내리막길을 걷는 거죠. 건강적으로든 사업적으로든 모든 하는 일들이 막히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이 자식을 낳는 시점, 자식이 생기면 그러면 자식이 출생하는 시점도 되지만 임신하는 시점부터
빠르면 이때부터 오죠. 임신한 시점부터 이 남편이 안 풀리는 거죠. 아프고 안 풀리고 뭔가 일들이 계속 꼬이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뭔가 안 좋아지는 거죠. 여자가 경금이 이렇게 있다. 경금 입장에서 관은 화죠. 화. 병화라든가 정화, 오화라든가 사화, 이게 이제 관인데 이게 이제 관성이죠. 그러면 술이 따치면 술은 경술. 그럼 여기가 이제 이게 고죠. 관성의 고. 관성의 고를 가졌어요. 일단 여자가 경술 여자라. 일주가. 그러면 이 상관이 계수죠. 계수. 임수가 되는 거죠. 임수. 경술이 있고 관성의 고죠. 관성의 고가 되는 거죠. 상관이죠. 그럼 바로 이 관성이 고가 있죠. 일지. 이 정화나 병화가 경금의 관인데 남편인데 이 경금 여자분 입장에서 바로 고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임자라든가 계라든가 식신상관이 많을 때 이럴 때도 역시 남편이 이 여자와 결혼을 한과 동시에 힘을 잃어버리죠. 허약해지죠. 허약해진다. 병약해진다. 어떤 시점부터 아이를 임신한 빠르면 임신한 시점부터 아니면 출산한 시점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에서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나는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살아야 합니다. 살겠습니다. 이랬을 때 자식을 출산하지 않는 거죠. 자식 출산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살아가면 괜찮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부가 지금은 젊지가 않죠. 이제 40대가 됐는데 그때는 이제 30대 초반에 지금 벌써 40 중반이 됐네요.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이제 출산하면 안 된다 했더니 서로 출산하지 않은 어떤 각서를 쓰고 그래서 지금도 출산하지 않고 부부가 살고 있는데 이 임수가 있죠. 여자 임수가 이렇게 있으면 임수일간이 있죠. 이 관성은 술이죠. 술. 그러니까 토죠. 술토, 진토, 토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관은 이제 간목이나 을목이 이제 식신 상관이 되고 요거 이제 식신이 되죠. 이렇게 많을 때 갑인이 되고 이렇게 많을 때 이럴 때는 이 관이 다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임술 자체가 이 술토는 병화하고 이 술토는 무토는 병화하고 무토는 술에 이 고죠. 고가 됩니다. 창고 병화하고 병화와 술토는 술에 고가 되고 또 묘가 되는 거죠. 묘. 병화하고 술은 술토의 묘가 된다. 그러니까 요게 남편의 묘가 되는 겁니다. 임수일간의 여자가 임수일간의 여자가 이렇게 술을 가졌다. 남편의 고와 묘가 되겠죠. 묘를 가졌다. 그러면서 갑술 이게 식신이죠. 식신 뭐 을묘 이렇게 뭐 상관
근데 굉장히 강하다. 상관이 강하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면 역시 식극관함으로 이럴 때도 역시 남편이 이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는 생활 이후부터 또 임신, 출산 이때부터 뭔가 일이 안 풀리죠. 아프고 병이 나고 허약이죠. 허약해진다는 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는 거죠. 능력이 없어진다. 그리고 병약하다. 병약하다는 건 아프다는 거죠. 다치고 사고 뭐 수술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 팔자에 관성의 묘고가 있고 식상이 많을 때, 식신상관이 많을 때, 이럴 때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 전 결혼을 하고 싶으면 출산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살아야 하고, 당연히 입양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입양도 하면 입양도 하면 이런 경우는 안 되죠. 입양은요 어떨 때 하냐면 내가 강해요. 일간이 강할 때, 그리고 식상이 허약할 때, 이럴 때 하는 거예요. 허약할 때 내가 일간이 허약한데 입양을 많이 하면 기운이 뺏기죠. 안 됩니다. 입양을 해서 좋은 경우가 뭐 있겠죠. 있는데 거기가 뉴스에는 안 좋은 얘기만 많이 나오죠. 안 좋은 얘기만. 입양한 양아들이 부모 그러니까 양부죠. 양부를 뭐 이렇게 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 많습니다. 예전에 그 한약재 아주 거상이 있었어요. 한약주의 거상. 이분이 남자분인데, 이분이 양아들을 뒀는데 이 양아들이 이 거상 한약재한 양 부모 아버지를 죽입니다. 이 돈이 엄청 많았거든요. 한약재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그 경동시장에 한약재를 다 대는 분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는데 이때 아주 이 충격적인 뉴스에도 나오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 양자든 뭐 양녀든 이 입양한다는 거, 이거는 사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일간이 굉장히 강해야 합니다. 강해야 하는데 자기 자식이 생기지 않을 때, 자식이 없을 때 노력을 했는데, 요새 시험관하기 많이 하죠. 이런 노력들을 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럴 때는 자식이 입양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그렇지 않고 내가 신약한데 이렇게 자식을 양녀를 두게 되면 이게 해피가 아니라 새드로 많이 끝납니다. 감사합니다.